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에 대한 기사가 매일 나오고 있어요. 최근 몇 년에 걸쳐서 부동산 가격 상승기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합리적인 부동산 투자를 넘어서 무분별한 투자와 대량의 갭 투기도 한동안 심각했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잠깐 주춤한 지금 시점에서는 대규모 갭 투기 소유자들이 전세금 반환을 감당하지 못하고 한번 사고가 터지면 피해자가 엄청나게 나오는 대규모 사건들이 지금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세 사기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9월 초에 전세 사기 방지 방안까지 공표했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사후 처벌이나 명단 발표 그리고 피해자 지원 같은 그런 사후 대책들 말고는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들은 대부분 실효성이 없어 보이죠. 사실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이유가요. 전세 사기는요. 임대차 보호법 한두 조항을 바꾼다거나 시행령을 몇 개 추가하는 정도로 그렇게 간단하게는 방지할 수 없어요. 대규모의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정부도 쉽게 손을 대지 못하죠. 하지만 의지가 있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면 어떤 정부라도 임기 5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전세 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대규모 갭 투기를 막는 제도 개선책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흔한 전세 사기 유형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첫째가 대리인이 대리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대리인에게 전세금을 주었을 때 발생합니다. 이건 애초에 막는 방법이 있는데 확인을 제대로 안 해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분명히 예방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전세 사고입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게 실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지 이론에서 뽑아낼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교육 과정에 없어요. 현실에선 분명히 발생하는 사고인데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공인중개사들도 대부분은 이걸 모릅니다. 제가 유튜브를 비롯한 여러 채널이나 방송, 강의를 통해서 사고 방지 방법을 계속 알리고는 있는데 솔직히 역부족이에요. 이건 국토부 차원에서 내용을 정리하고 국민들에게 홍보하거나 우리 공인중개사 교육과정에 꼭 포함돼야 합니다. 어쨌건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사고들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뿐이지 원칙적으로는 예방법이 있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세 번째 사고의 유형은요, 극히 적은 자본을 가지고 오로지 갭만 이용해서 주택수를 계속 늘려나가는 아주 무식한 갭 투기에서 오는 사고죠. 예를 들면 전세 9,500만 원의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500만 원만 주고 1억 원에 매수하거나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일을 좀 길게 잡고 그때까지 9,500만 원으로 전세를 놓는 방식입니다. 그 전세금 9,500만 원으로 매매 잔금 9,500만 원을 해결하는 거죠. 물론 취등록세가 들겠지만 복잡하니까 그런 거 다 빼고 단순 계산을 하면요. 이걸 반복하면 5천만 원 자본금으로 1억짜리 주택 10채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부자입니까? 아니죠. 사람도 깡통이고 집도 깡통이죠. 그렇게 주택수를 계속 늘려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집값이 소폭 하락하고 집을 팔아도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단 한 건만 발생하면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면서 수십 명의 전세 피해자가 한 번에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무분별한 갭 투기는 막아야 해요. 하지만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현행법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걸 막으려면 제도가 이렇게 개선이 돼야 합니다. 일단 보증금 반환 보증률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명칭은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제 머리에서 나온 거니까 명칭은 의미 없습니다. 임대를 하는 임대업자는 의무적으로 사업자 통장을 만들게 하고요. 그 통장 안에 전세건, 반전세건, 월세건, 임차인이 지불한 보증금의 몇 %를 의무적으로 예치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걸 예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가로 부동산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증금 반환 보증률을 50%로 나라에서 정한다면 1억 원의 전세를 준 임대인은 사업자 통장에 항상 5천만 원을 예치하고 있어야 하고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라면 2,500만 원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라면 500만 원을, 주택이 두 채인데 하나는 전세 1억 원이고 하나는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이라면 그 임대인의 사업자 통장에는 항상 6천만 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부동산이 있고 임대를 하는 사람이 추가적인 부동산을 구입하려 할 때는 사업자 통장에 있는 잔고가 나라에서 정한 보증률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추가로 부동산을 매입할 자격이 생기고요. 보증률만큼 예치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또 부동산을 매입해서 세를 줘봤자 당연히 깡통 주택이 되니까요. 자, 임대인을 너무 속박하는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갭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급할 때 대출을 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도 아니죠. 전세가 있는 주택은 원래가 대출이 안 나와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90만 원인 주택의 주인은 보증률만큼인 500만 원만 통장에 예치하고 있으면 되고요. 추가로 필요한 돈은 은행이 정한 규정 내에서 LTV나 DTI 같은 규정에 맞게끔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이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도 볼게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원래 누구의 돈일까요? 임대인의 돈이 아니죠. 임차인의 돈이죠. 임대인은 그 돈의 소유자가 아니라 보관자일 뿐이에요.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거나 뭔가 사고를 치거나 그럴 때를 대비한 예치 목적으로 받아서 보관하는 것이 보증금이고, 전세금도 그게 확장된 개념입니다. 임대인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는 순간부터 추후에 돌려줘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바로 보증금 또는 전세금이에요. 임차인에게는 일종의 담보 제공 성격이면서 임대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이 의무화된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이나 전세금에는 이자를 발생시키지 않고 무이자로 예치하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는 나쁜 게 아닙니다. 갭 투자도 나쁜 게 아니고요. 하지만 그 갭이 적당해야죠. 1억 원짜리 부동산을 500만 원에 살 수 있고 그렇게 10채, 20채를 사서 떼부자가 되겠다는 발상이 이게 말이 되는 발상입니까? 이걸 엄청난 비법처럼 강의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널려 있던데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1억 원짜리 주택을 매입하려면 최소한 자기 자본이 5천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보증금을 이용하던 대출을 이용하던 그렇게 갭을 이용할 수 있지만 최소한 매매가의 절반 정도는 자기 자본이 준비되어 있어야 정상이고요. 5천만 원이 있는 사람은 5천만 원짜리 주택 2개를 사거나 1억 원짜리 주택 하나를 사는 게 정상이지 5천만 원으로 1억 원짜리 주택 10개, 10억 원어치를 사서 소유할 수 있다는 게 정상입니까? 보증금 반환 보증률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임차인 보증금의 50에서 60%만 예치하게 하면 건전한 부동산 투자 문화를 만들 수도 있고요. 무분별하고 무식한 대규모 갭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전세 사기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갭 투자 말고 갭 투기. 극히 적은 자본으로 무분별하게 주택수를 계속 늘려나가면서 대규모 깡통주택을 양산하고 엄청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애초의 원인은 돈 없이도 부동산을 살 수 있고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금을 전액 다 써버려도 아무런 제재 없이 또다시 무자본으로 부동산을 사서 또 전세를 놓고 그 돈이 하나도 안 남아도 돈 없이 거액의 부동산을 또 살 수 있고 이걸 제도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안한 보증금 반환 보증률이란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세 사기 중에서 정말 임차인이 아무 잘못도 없이 보증금을 날리는 상황, 제가 항상 악법이라고 주장했던 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임차인의 대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